일단은 수학이 아직 똑같이 80분 보나요? 80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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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이고 30문제면 마킹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한 문제당 평균 3분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뭐냐면 제가 만약에 고3을 개인 지도를 한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고3을 사실 지도를 안 하고 있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 투자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정말 안 하려고 급박하다는 학생들인 경우 빼고는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배분을 시킬 때 특히 초보자일수록 혹은 3, 4등급 이하인 학생일수록 30문제, 30문제 100분 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3문제 한 70분 정도의 시험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사실상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실상 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6문제 60분으로까지 줄일 수 있어요. 네, 시험을 사실상. 즉 나머지 문제는 그 남은 시간에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네, 한 20문제에서 24문제 정도는 그냥 한 60분 빼고 한 40분 내에 다 풀고 네. 나머지 문제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킬러 문항은 쉽게 얘기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변별력을 가르기 그렇죠. 위한.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인내력 테스트까지 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 문제가 한 보통 적으면 2문제, 많으면 3문제 정도 나오던데 그 문제에다가만 한 10분 이상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나머지 문제는 또 그 나머지 한 3, 40분 내에 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주어진 시간 동안 30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계산을 하는 파트,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푸는 문제 파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킬러 문제 파트. 그렇죠. 네, 그렇게 인내심까지 있어야 되는. 그렇죠. 나눠서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리고 뭐 수능 봐서 알겠지만 영어랑 국어도 근데 사실 그게 변하지 않은 그런 게 있죠. 그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에도 시간 배분 연습할 때 한 문제당 뭐 1분 30초 이런 거 사실은 실전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누구나 경험해본 사람 알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한 5문제에서 10문제를 뭐 몇 분 내에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를 저기 하겠다. 원래 시간 내에 풀겠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뭐 사실 수능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공감을 할 수 있죠. 아, 맞네. 문제를 푸는 거는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한 구조화된 그걸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이 되게 신기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되게 수학은 논리적으로 접근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과목이란 말이죠. 학문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학문까지 얘기하면은 왜냐면 너무 깊은 얘기로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과목 자체로 보자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접근을 맞춰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사람은 사실 평소에 되게 논리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수학 문제를 접근할 때 평소에 논리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잘했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풀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자신 있게 계산을 못 한단 말이죠. 맞아. 이게 참 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사람들이 수능이나 아니면은 수업과 관련, 그러니까 학교 과정에서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나는 수학을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수학을 알고 있는 것과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그렇죠. 네. 특히나 시험 상황으로 풀어보는 것, 즉 시간 땅 하고, 네. 준비 시작 딱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그냥 평소에 풀어볼까? 그리고 이걸 잘 해결해볼까? 맞아.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는 건 완전 다른 문제죠. 맞아. 그러니까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건데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풀이 죽거나 이렇게 자신감이 죽어버려서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운. 그렇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딴 얘기가 너무 이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얘기를 좀 해보자면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깨달을 때까지. 맞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수학적 능력이 느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능력이 늘었으면 시간 재고 시간 내에 푸는 건 사실 연습만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맞아.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수능 수학 정도면 거의 묻는 거 어느 정도 카테고리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네. 다만 물론 뭐 깊이 들어가자면 예를 들면 아까 1번 문제도 깊이 들어가자면 이게 2의 루트 2승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맞아. 루트 2승을 곱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우리가 2의 제곱 하면은 2를 2번 곱하는 걸 그렇게 쓴다. a의 n승이라고 하면 a를 n번 곱하는 걸 자연수번 곱하는 걸 a의 n승이라고 쓴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정수로 확장하는 거 즉 a의 0승은 왜 다 1이냐. 그 a의 음수승은 왜 a의 그것은 그 자연수승 분의 1로 바뀌냐. 즉 a의 마이너스 n승은 왜 a의 n승 분의 1로 바뀌냐. 맞아. 그걸로 왜 정의를 하냐. 약간 이런 내용 다 교과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그러면은 지수를 유리수를 쓰고 싶으면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A의 뭐 그러면 실수승까지는 또 어떻게 확장하며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서에 다 담겨 있지만 1번을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수 법칙을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잘 적용만 하면 풀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다 이해 못 하더라도 심지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과연 시험을 잘 보는 게 정말 맞아. 수학적 능력을 갖춘 것이냐. 이건 또 맞아. 별개이면서 맞아. 물론 사실 앞에 근데 이건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정말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이제 시험을 위한 트레이닝을 받는 것과 그렇지. 시험을 위한 트레이닝을 받고 그건 이해 못한 사람과는 사실은 이 차이가 커요. 어떤 차이가 크냐? 제가 봤을 때 대학 교육에서도 그죠. 나중에 대학 교육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시험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크냐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확실히 다르다고 봐요. 네, 실수할 가능성이 다르다. 네. 누구는 100점을 맞을 확률이 99%라면 그렇지. 누구는 100점 맞을 확률이 80% 이하다. 실력이 분명 이 사람도 100점 맞을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이 누가 더 높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내용도 정확히 이해했고 그렇지. 시험 트레이닝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디 가서도.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